이제 10월 중순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삭센다브까지는 시장 침투력이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소비자들의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자주 복용을 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를 그렇게 자주 맞지 않아도 되는 위고비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비만 치료제 시장도 커질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가 급속도로 이제 살을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살이 처지니 당연히 리프팅 효과를 보여주는 톡신 시장이나 부스팅 제품들이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때는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수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올라갈 텐데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준의 기준금리 빅컷이 이제 진행되면서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고, 소개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급등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기회가 남아있는 제약바이오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아직 기회가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여러분들 아직 제약바이오 담지 못하셨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CDMO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무난하게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난하게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기 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100만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다, 120만원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05만원까지 오늘 하루 만에 거의 6%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추석 연휴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저라면 삼성전자 절대 사지 않는다, 차라리 삼성 SDI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살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필두로 해서 이제 2차 전지는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나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약바이오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도하고 있는 CDMO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매물대를 뚫고 본격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 안에서는 이제 앞으로 쭉쭉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CDMO 관련된 기업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있죠. 댓글 중에 어떤 분이 바이넥스를 좋게 보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또 이제 내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오늘만 벌써 이제 25%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쪼록 이제 생물보안법을 노려보시면서 여러분들 CDMO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셨던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든 바이넥스든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동이 나오기 시작한 거라 차근차근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되 아직 전량 매도하기에는 한참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바뿐만 아니라 바이넥스도 이제 신규 진입은 어려울지 몰라도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욕심을 더 내봐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CDMO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3대장급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디지털이죠. 마이크로 디지털도 오늘 역시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7월 중순에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8월 초에 이제 좀 조정이 나왔었죠. 바로 이제 여기를 이제 극복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계속 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 따라서 출렁이 있는 듯 보이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CDMO 관련된 종목들, 생물보안법 이슈를 받을 만한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누가 되건 간에 결국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생물보안법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로 마이크로 디지털뿐만 아니라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은 어지간해서는 아마 이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ST판 같은 경우에도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뛰고 조정 주는가 했더니 역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략을 좀 노려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마이크로 디지털이나
바이넥스 신규 진입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노려봄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ST팜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녹십자라든지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있죠. 엑스코플이라든지 알리글로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미국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은 향후에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이제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녹십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월봉상 120선 저항을 맞는 자리라서 그렇지 이렇게 기술적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충분히 20만원 위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만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옆으로 기고 있는 구간에 내가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녹십자나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K캡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HK이노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또 이제 주가를 추가적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다시 이제 조정을 보여주더라고요, 장중에. 그래서 이거 기회 아직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HK이노행 같은 경우에도 혹시 제약바이오 후속타로 좀 공략할 게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SK바이오팜 뿐만 아니라 녹십자도 그렇고 이제 HK이노행도 모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SK바이오팜 뿐만 아니라 녹십자 마찬가지로 이제 개선되고 있죠. 이익률 역시 HK이노행도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올라가면서 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가 이제 돌아서는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기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향후 2, 3년 동안 이제 계속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니만큼 지금 가장 핫한 생물보안법 이슈 종목들을 놓쳤다면 조금 더 나중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런 종목들을 놓쳤다면 생물보안법 테마를 놓쳤다면 이런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좀 봤을 때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생물보안법 다음에 또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건 역시 리가켄바이오 같은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띌 거라고 보여집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 굉장히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 플랫폼에 대한 장악력 그리고 향후 성장성이 뛰어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향후에 빨아들일 만한 그런 가치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올라갔고 8월 5일에 블랙먼데이에 조정이 나왔다가도 다시 올리고 9월달에 조정 나오다가도 다시 올리는 말 그대로 증시로 인해서 이렇게 쇼크성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점을 밀어 올리면서 꾸준히 추세는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증시를 이기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앞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 역시나 또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렸죠. 증시가 크게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심지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보여주지 않는 고점 부근에서 증시가 무너질 때 쇼크성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파는 사람이 적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넘쳐나는 종목이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도 비교를 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에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시총이 지금 20조도 되지 않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지금 올라가긴 했지만 70조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따져보면 알테오젠이 향후 이제 성장성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알테오젠이 피아주사 요 이제 제형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영향력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으로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저는 한 2배 정도는 지금 자리에서 더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지금 진입하는 거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매수하는 것도 할 거라면은 고액으로 하긴 좀 그렇고 소액 정도는 투자해 볼 만한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사실상 매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1월 4일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월 4일날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대략 10만원 아래에서 움직이던 종목이었는데 어느덧 3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60만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대략 60만 원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한 10만 원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대략 한 6배 정도, 한 500% 정도 상승을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향후 전망 역시도 저는 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역시나 파마리서치라든지 휴젤 같은 기업은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잡힐 거로 보고 있어요. 이제 10월 중순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 여러분들 위고비가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삭센다브까지는 우리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시장 침투력이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소비자들의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복용을 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를 그렇게 자주 맞지 않아도 되는 위고비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비만 치료제 시장도 커질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가 급속도로 이제 살을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살이 처지니 당연히 리프팅 효과를 보여주는 톡신 시장이나 이런 파마리서치 부스팅 제품들이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리쥬란, 콘쥬란으로 유명한 파마리서치라든지 휴젤, 톡신 시장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지금이야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생물보안법 CDMO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장악해하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제일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플랫폼 기업인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 정도. 근데 이제 10월 중순 들어서면서 만약에 위고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또 CDMO 다음에 비만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우리 뭐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수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올라갈 텐데 당연하게도 뭐 블루엠텍 같은 종목이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블루엠텍은 사실 근데 저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큰돈 들어가긴 적합하지 않다라고 봐요. 정확히 그냥 딱 테마로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액 정도 테마 일정 매매로 그냥 노려볼만 하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해외에서도 잘 나가고 수출이 잘 나가고 위고비가 한국 진출해서 부수적인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는 기업들은 결국 이제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파마리서치나 휴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같이 성장을 할 만한 기업들이다. 비만 치료제가 들어오면 그냥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투자하면 안 되나요? 이러실 수 있겠는데 사실 비만 치료제를 들여왔을 때 거기서 위고비의 부수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있지만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위고비랑 경쟁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딱히 없어요. 그나마 이제 가장 빨리 비만 치료제를 내놓을 만한 기업이 한미약품 정도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 또 주가가 올라갈 법한데 아직은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바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는 분명히 이제 그 위고비 들어오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때도 파마리서치도 이럴 때 이제 이 매물대를 뚫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돌파가 나오는 요 시점에서부터 16만원 근처에서부터 이제 주가 상승을 노려보는 건데 이미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6만원 아래에 있을 때 휴젤보다는 파마리서치가 좀 더 셀 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휴젤이 안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이제 강세가 더딜 뿐이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나 휴젤 10월 중순에 여러분들 위고비 한국 출시를 내다보면서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니까요.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해 보시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제약바이오라는 그 근본적인 섹터의 투자를 고려하시고 실적 성장, 미국 수출 이런 것들을 노려보신다면 역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 요거 좀 눈여겨보시고 알리글로 녹십자 눈여겨보시고 K캡에 해당되는 HK이노엔 이렇게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차트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주고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종목이잖아요. HK이노엔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SK바이오팜도 그렇고 그러니까 HK이노엔, 녹십자, SK바이오팜 이 세 개 종목은 선침의 관점으로 투자하기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는 이제 트렌드에 맞게 딱 추세 따라서 추세 추종으로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이고요. 10월 달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는 조금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접근해 보는 것도 좋고, 저 역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인데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실력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알테오젠이 60만원 위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난 좀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리고 난 투자금이 너무 많아서 좀 테마나 이런 거를 가기에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제일 무난하고 초보자분들도 그리고 고액자산가분들도 투자하기에 부담 없는 종목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더 껴준다 하면 역시 뭐 셀트리온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두 종목 하나만 꼽아라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셀트리온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생물보안법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ST팜 늦지 않았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바이넥스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신규 진입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디지털도 그렇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마이크로 디지털이나 바이넥스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하셔야 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하지만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계속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신에서 굉장히 강력한 또 수급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죠. 결국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지금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좋은 또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런 걸 좀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유한양행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한양행 역시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7월 6일 날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7월 6일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때 돌파가 나온 이후에 좀 조정이 있었지만 이후에 이제 미국 FDA 승인이 나오면서 주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벌써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가 9만원 아래에 있었는데 벌써 2만원 정도까지, 고점 기준으로는 거의 15만원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구간에서 저는 투자를 해봄직한 자리기는 한데 많이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한양행의 성장성을 내다보고 투자한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소액 투자를 하고, 만약에 이제 10만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담아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만원 아래로 안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 그냥 홀딩해서 수익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전 15만원 위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10만원 아래로 가격을 준다 하면 기회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증시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라면요,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회를 삼아서 서서히 이제 본격적으로 담아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딱 발 담그는 정도로만 접근을 해보는 게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기회를 놓쳤어요. 이미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참고해서 유한양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한양행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 오스코텍이라든지, 같이 오스코텍 거 가져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로노이 종목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고 하면 오스코텍보다도 보로노이가 더 잘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아마 추세를 통해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보로노이가 아마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겐 더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적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재무 믿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매매 스킬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매매를 추종하시면서 딱 먹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종목은 이동평균선 21선에서 요 51선 요 가격대 있죠. 여기 이탈하게 되면 빠르게 이제 잘라내야 되는 종목이니까 추세 매매를 할 줄 아신다 하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이 추세 타고 계속 올라가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아직도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본격적으로 CDMO나 플랫폼
플랫폼 관련된 제약바이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주들이 가장 먼저 많이 가고 있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잡아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이 지금 B컷을 진행하면서 사실 좀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기는 한데 올해 연내 이제 100bp 내년까지 추가로 100bp에서 200bp 정도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200bp면은 2%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현재 5.5%니까 3.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기 때문에 금리 역전 이런 형상도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고 외국으로 떠났던 자금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시간차를 두고 단기적으로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금리를 내린다 이러면서 좀 중간중간 쇼크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공격성을 띠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미국이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고요. 연내 추가적으로 2번 정도는 2계단 정도는 더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0.5%포인트 정도. 내년도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긴축은 마무리가 되고 있고 다시 양적 완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기 침체라는 이슈들이 시장에 팽배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계속 겁줄 겁니다. 누가? 경기 침체, 불경기라는 그 이벤트 그리고 이슈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가 여러분들을 계속 겁먹게 할 텐데요.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매우 공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을 담그듯이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땐 그럼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미디어가 겁을 주는 게 현실이 되면서 증시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그 과정 안에서요. 그 과정 안에서 한 번 정도 쇼크성 급락이 나오면 그때는 금리도 인하하고 있는데 급락까지 나왔다? 매우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거의 코로나 팬데믹급의 기회가 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땐 매우 공격적으로 하시고 지금부터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